예전에 뭐 인터뷰 보면은 미혼모 역할을 하고는 뭐 미혼모 가정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 결혼이 되게 긍정적이어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약간 이건 좀 다른 건데 저는 항상 하면 현실과 연기를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이게 진짜 결혼식에 들어가면서도 이게 공연의 한 장면인가 아니면 현실에서 진짜 내가 결혼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되게 힘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아니야 이거는 현실이 아닐 거야 이거는 어떠한 장면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건지 나쁜 역할인지는 잘 모르지만 좀 저는 그걸로 인해서 조금 이겨내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카메라 앞에서 빛나는 순간은 언제나 짧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연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꺼내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배우는 경험은 무대 위의 배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떠드나마나 이채연입니다. 오늘은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학생들에게 연기의 길을 안내해주고 계신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청소년 극단 눈동자라고 1993년도에 창단한 극단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연기도 하고 연주도 하고 같이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교육 강사로 이렇게 연극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 건데요. 전 또 어릴 때 배우를 하고 싶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저는 워낙에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다음 회차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보고 나면. 그러니까 배우가 되면 그 다음 회차를 미리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배우가 되고 싶기는 했었거든요. TV에 나오는 게 배우다 보니까 그때는 뭐 PD나 작가 이런 거는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나는 배우가 돼서 다음 회차의 이야기를 미리 알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배우가 되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때는 뭐가 있었냐면 버스 정류장마다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져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연히 학교 이제 등교하고 기다리다가 눈동자 구기 단어 모집이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고, 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뜻 없이 찾아갔던 곳이 눈동자라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처음 이제 선배들 연기하는 거 보고, 워크샵 과정 통해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찰나의 순간이 연극을 하게 된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좋네요. 저도 요즘 좀 느끼는 게 해보고 싶을 때 빨리빨리 해봐야 그게 바뀌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시도도 안 해보고 뭔가 바뀌길 바라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계속 저는 연기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같이 좀 배워나가고 뭐 이런 그 눈동자에서 계속 활동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자잖아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까지도 괜찮은데 아이를 낳다 보면 이제 이 주업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를 동시에 함께 했다라고 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케어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만 미뤄보자. 그래서 다른 일을 조금 더 해보자 했던 것들이 이제 예술 강사 일이 먼저 선행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한 3살 때쯤 됐을 때 눈동자를 원래 대표로 하시고 계셨던 그 박소산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학춤을 주시겠다고 1000개의 날개짓을 하러 전 세계를 떠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맡아라. 아니면은 눈동자 없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좋았던 추억이거든요, 눈동자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멋있는 이야기가 또 있었네요. 저는 또 얼마 전에 김혜서 선생님이 인터뷰하신 거를 봤는데 자기는 이제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은 좀 징그럽다고 좀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묻어나는 게 없는 그런 연기가 좋다고 하신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좀 꾸미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 연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저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좋아하는 연기는 무표정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무표정을 했을 때 나 무표정 하고 있어가 너무 티나면 보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무표정인데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시청자 입장도 되어보고 뭐 연기를 하는 사람도 되어보고 가르치는 사람도 되어보고 뭐 연출하는 사람도 되어보고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연기를 보시는 분이시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느끼는 좋은 연기가 뭔지 궁금해요. 저는 좀 자연스러운 거. 너무 오버되지 않고, 그냥 그 잔잔한 거. 그러니까 굳이 너무 과하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기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좀 과하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요즘 세대들은 안 그런데, 이제 이전에 배웠던 세대들은 이 연기 스타일이 요즘 이제 연극도 드라마 연기로 많이 내려와 있지만, 이제 그 어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배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자연스러운 연기, 그냥 생활에서 묻어나오는 연기, 그냥 편안한, 봤을 때 편안한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기 학원 홍보용으로 막 올라오는 릴스 이런 게 뜨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피드백 해줄 때 그 학생분한테 뭐 안녕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안녕도 분석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역시 자연스러운 게 최고구나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또 저도 그 2년 정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기억에 남고 이 친구가 정이 가네 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좀 많은 학생들과 뭐 청소년들을 오셨을 테니까 꼭 기억에 남는 뭐 몇몇 제자분들이 있으신가요? 청소년들은 항상 그 나름의 밝고 그 시기만 느낄 수 있는 그 풋풋함과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컸을 때, 나중에 만났을 때, 감회가 좀 새롭죠. 이 친구가 이렇게 클지 몰랐고, 너무 잘 큰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되게 좋고, 저는 또 노인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에 남는 일들은 이제 다른 일들이 아니라 노인의 특성상 조금 같이 이제 연기하고 공연을 하다가도 뭐 아프시다거나, 아니 갑자기 사고를 당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멀리 또 저기 하늘나라로 가신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노인 연극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원치 않는 이별이라든지, 그리고 항상 한 해 한 해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참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그래서 더 애틋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좀 청소년 친구들 가르칠 때랑 좀 노인분들 가르칠 때랑 좀 다르게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아이들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원래는 전문 청소년 극단 눈동자였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 연극에 조금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진 개념이 있어요, 눈동자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연극이란 그릇에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그릇이 뭐 어떤 방향이 됐던 그 아이의 특색과 또 아이가 원하는 것들이 잘 표현된다면 그렇게 연기를 뛰어나게 잘하고 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조금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즘 눈동자는 좀 거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 연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연기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의 연륜과 경력들이 생기고 경험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어르신들 굉장히 연기 잘해요. 그래서 어머님은 왜 애 키웠어요? 뭐 왜 설거지 했어요? 그냥 배우 하시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이제 디테일이나 아니면 조금 잘하게 보이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는 것들이 좀 그게 초점이라고 하면 좀 아이들은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뭐냐면 얘가 어떻게 클지 모르는 내가 너 이거 아니라고 단정하는 거, 그 어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이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데미지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많이 조심해요. 그런 분들. 저 항상 느껴요. 얘가 뭐 하나 픽 질문을 했을 때 진짜 가벼운 질문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대답해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대로 끌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공감돼. 그래서 저 오히려 반대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습득하는 게 빠르니까 더 많이 가르쳐주고 어른분들이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할 줄 알았는데 반대라서 너무 의외인 것 같아요. 또 뭐 내가 가르치다 보면 다수가 나를 보잖아요. 보통은 내가 다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가 나 혼자만 보니까 그분들이 약간 좀 선생님 약간 이런 습관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선생님 좀 이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특징을 찝어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선생님 성대모사 하듯이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막 선생님 항상 짝다리 집을 때 오른쪽을 찝는 거 알아요? 뭐 힘들 때 항상 뭐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이러면서 항상 습관을 짚어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이럴 때 이런 걸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가르치면 내가 자연스럽게 이 분야를 공부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가르쳐 주다 보니 이게 이거네? 이렇게 좀 혼자서 공부가 될 때도 있고 한데 선생님도 혹시 연기를 좀 가르치면서 새롭게 요거는 좀 새롭게 깨달았다 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이제 삶이 좀 길어지니까 자연스레 습득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잘 보이고 좀 더 이 배우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요때는 요런 액션을 좀 취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아이들과 뭐 어르신들과 같이 연극 작업을 하면서 점점점 요렇게 하는 것보다 저게 더 나은데? 라는 그 가치가 조금, 눈높이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좀 추가로 좀 더 궁금한 게 사람들이 연기를 할 때 특히나 어려워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즉흥극에 굉장히 강한 친구가 있고 너무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분인데 대본을 주면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각자의 강점을 조금 살려서 잘 만들어주는 게 연출이나 그렇게 같이 작업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잘 맞춰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제가 프로들이랑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아이들도 아마추어고 어르신들은 프로가 되고 싶어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에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들은 그냥 연극 수업이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프로로서보다는 뭔가 좀 재밌고 잘 할 수 있고 연극은 이런 거라서 한번 보러 가고 싶다라는 호기심만 유발해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러면 근데 전 이거는 그냥 다른 질문인데 네. 연극이잖아요. 네. 그 연극은 다 이제 계산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대사를 아예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이제 저는 얘기해요. 옆에 친구들이 굉장히 잘 이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 걔 대사를 대신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든지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보다 공연 때 훨씬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이제 무대라는 게 조명을 받고 관객이 있으니까 여기서 오는 희열과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업돼가지고 사실 뭐 대사를 까먹고 이런 실수는 다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 그렇구나. 전 춤도 추는데, 근데 저희는 오히려 너무 흥분을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얘네가 추다가, 우리는 여기까지만 뻗자 이렇게 정했는데 이까지 뻗는다든지 아니면은 이까지 뻗자고 약속한 거를 계속 기억하다가 동작을 아예 까먹거나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극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대사를 술술 잘 뱉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안 까먹지? 너무 긴장하거나 그 약속한 걸 까먹을까 봐 안 두렵나?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춤이나 이런 거는 정해진 딱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에 맞추지 않으면 티가 나지만 연극은 조금 전다고 해서 관객이 알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이 대본을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튼 그 내용의 끝에 결론이 도달을 하면 되는 거라서 여튼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하죠. 좀 자기 대선 자기 거.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 어미 처리나 이런 것도 사람의 말 버릇마다 조금 편히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알죠. 아, 제가 지금 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음향을 조금 더 크게 튼다든지 갑자기 음량이 막 커진다 그러면 저 배우가 절고 있구나. 조명이 갑자기 꺼진다. 그리고 뭐가 안 나왔구나. 그렇게 좀 장치적인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좀 편파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좀 실수에 좀 강하죠. 이런 부분들이. 네네. 근데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배우분이 자기는 배우가 이렇게 외로운 직업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연극을 하든 뭐 드라마를 찍든 영화를 찍든 어쨌든 롤이 시작되면은 나 혼자만의 어떤 그거잖아요. 나 혼자 뱉어야 되고 내가 혼자 까먹고 혼자 책임져야 되고 나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나 되게 외롭다 연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책임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깨가 좀 무겁긴 하겠죠. 왜냐면 그 대사에서는 얘가 빠져버리면 이제 춤을 추신다고 하니까 안무 연습은 각자 집에서 맞춰서 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극은 각자 집에서 연습해서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같이 와서 해야 되는데 자기 몫을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대사가 안 나오면 다 이제 뭉개지기 시작하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 좀 힘들진 않으신가요? 그쵸. 힘들죠. 근데 또 이게 좀 사람마다 이게 우리가 병이라고 하거든요. 죽어도 못 고치는 죽을 병이라고 하는데 일 안 하면 또 더 아파요. 일해야 되고 그래도 집에서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나가서 움직이면 좀 활력도 없고 또 아이들 만나면 거기서 이제 또 제가 엄청 많이 에너지를 받고 오거든요. 맞아. 한번 놀러 오시면 눈동자 애들 기 다 빨려가지고 애들이 댓글이 계속 달려가지고 한 얘기 오렌지 주스 얘기했는데 결론 오렌지 주스 아니고 다른 뭐 상어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도대체 뭐가 잘못인가 했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너무 이게 에너지가 넘치니까 맞아요. 거기서 받고 힐링하고 또 실컷 웃고 막 그렇게 하고 오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기할 때 뭐 저는 연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되게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정을 연기로 해야 될 때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는 연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 좀 선생님께서 좀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생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감정이 있다거나 할 때 좀 어떤 식으로 다루시는지 궁금해요. 전 주변에서 그런 상황들이 찾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뭐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었던 적은 없는지, 그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감정을 찾았던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투나 뭐 행동이나 몸짓들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또 감정을 찾고 그래도 헤맨다라고 하면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찾고 요즘 애들 챗 GPT도 진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애들한테 뭘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해놔라 그러고 나는 이제 가버렸는데 챗 GPT에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GPT가 뭐 이런 감정이야 그러니까 그래 좋아 내가 도와줄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요즘 정말 편한 세상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랑 제일 비슷한 역할을 맡았을 때가 몰입이 제일 잘 될 것 같기는 한데 선생님이 맡으셨던 배역이나 이런 것 중에 제일 몰입이 잘 됐던 역할은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저 몰입이 잘 됐던 역할 그냥 제 나이 또래 그때를 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과하게 꾸미거나 뭔가를 할 필요 없이 뭐 나이가 조금 들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동작이나. 근데 내 나이대를 딱 하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편하고 좀 더 좀 감정이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편하죠. 내 경험치에서 상상하는 경험치 말고 내가 직접 겪었던 경험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어르신들이 연기 되게 잘한다고 했잖아요. 경험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삶의 경험들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 그럼 또 누구를 이제 좀 가르치고 보고 이런 입장으로서 뭐 힘든 일이 있고 뭐 연기로서 뿐만이 아니더라도 저도 학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친구랑 싸워서 속상해서 학원 와서 오는 애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뭐 어떤 말을 해줘야 얘가 지금 제일 힘이 될까? 왜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닌데 뭐 한 달,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은 생각도 안 날 일인데 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우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도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친구들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지 좀 궁금해요. 그냥 아예 성향이 좀 다르겠죠. 좀 외향적이거나 뭐 그렇다. 뭐 요즘 말하는 이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대놓고 놀려요. 아, 오히려. 대놓고 놀리고 막 애들한테 야, 얘 그랬대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애들이 야 이렇게 하면서 막 놀리고. 근데 얘가 좀 너무 좀 그렇다. 외향적이지 않고 내성적이면 그러면 얘는 이제 따로 이제 톡으로 야, 너 괜찮냐? 다 괜찮다. 뭐 무슨 일 있냐? 그리고 애들한테도 야, 제가 좀 저러니까 톡 하나씩 보내줘.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달래주죠. 근데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 아무 일이 아닌데 그 아이한테는 진짜 세상에 그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울고 속상하고 특히 또 여자애들은 친구 관계 맞아요.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극단에 있는 친구들이 참 좋은 게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가 딱 조금 힘들다 그러면 그 반에 다 가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랑 안 놀면 놀 사람이 없잖아요. 얘들 밥 먹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해줘요. 가서 놀아주고. 그러면 이제 놀리고 막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얘를 더 이상 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돌리거나. 왜냐면 얘는 내가 없어 너무 잘 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또래 집단의 힘이 아닌가. 또 눈동자의 의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너무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스스로 좀 힘들었던 순간이나 슬럼프도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저 너무 많죠. 그리고 저는 되게 제가 감정적이고 또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왜냐면 이 대사가 내 마음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들어오고 그 감정이 그냥 흘려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gat혀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럼. 그래서 한국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외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간결하게 그냥 이렇게 액션도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어를 잘한다거나 외국어를 잘해서 이 감정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것들 또 사람이랑 지금 이제 선생님이랑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왜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그냥 왜요의 질문인데 이 다음에 저 사람이 무슨 바탕으로 나에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요즘은 사실 예술 강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해도 돼요?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문화예술 지원금을 다 삭감을 했고, 예술 강사 지원금 자체도 거의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끄트머리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가장 힘들죠. 왜냐면 서류를 써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50개 뽑았다고 하면 지금 5개 뽑는데, 그렇게 되니까 문화예술을 국리하고 향유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연지동에 터를 잡고 있어서 연지동에서 연지 야시장이라든지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예술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갑자기 안 하지? 몇 년 동안 계속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짜서 무료 수업을 제공해 드리는데 그런 게 원래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좀 무기력한. 맞죠. 맞아요. 음. 그러면 이거는 꼭 드리고 싶었던 저의 약간 회심의 질문이었는데, 뭐 그런 이런저런 일, 뭐 이런저런 말, 뭐 이런 인생을 통틀어서 선생님을 주제로 하나의 뭔가 연극이나 뭐 이런 극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장르를 주로 해서 만들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죠. 진짜 회심의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밑에까지. 저는 좀 따뜻한 마을 이야기 만들고 싶어요. 그냥 따뜻한 이야기. 그냥 우리가 사랑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얘기들.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얘기. 거창하고 대단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지만 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연극.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하면 좀 청소년들의 삶이 어떤 삶이고 그들 안에서 좀 행복한 거. 왜냐면 이제 청소년 연극이라고 하면 맨날 사회에서 입시 싫어요, 뭐 싫어요, 뭐 투쟁 뭐 이런 것들밖에 대부분 없거든요. 학교 폭력, 뭐 마약, 뭐 이런 거 말고 좀 우리도 우리 안에서 조금 따뜻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 노인들의 삶도 우리도 맨날 독거노인 이런 게 중심 포커스가 물론 사회적 문제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봤을 때 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연기라는 거의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죠. 이게 왜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나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꿈이 되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저를 반짝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 하나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여러 삶을 들여다보는 게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삶은 잘 알 수 없지만 내가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어렸을 때는 연극도 모르고 뮤지컬도 모르고 영화도 잘 안 보고 드라마만 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고 친구들이 나는 저 의사가 너무 멋있어서 꼭 의사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의대 간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린 친구들이 연기를 배울 때는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 역할 해보고 너무 매력 있어서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은 시선이 너무 다양해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항상 그렇게 발견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갑자기 또 연극을 하다가 또 다른 길로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연극은 꼭 연극을 전공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릴 때 한 번쯤 경험해보면 아주 좋은 거. 우리가 피아노를 배우고 뭐 이렇게 미술학원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기를 한번 해보면 아이들의 삶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신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타인의 삶도 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애들이 드라마 보면 애들이 무슨 이런 거 보냐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유치원생 때부터 드라마를 앉아서 이렇게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태어나고 나서 나온 드라마는 웬만하면 진짜 다 봤는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걸 워낙에 많이 보니까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게 별로 없는 그런 것도 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봐도 저는 한 번 딱 봤으면 그 뒤로는 다시는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보는 드라마는 거의 없는데 딱 하나 있었던 게 그 지창욱 씨랑 남지현 씨 나오는 수상한 파트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짜임새도 좋고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수상한 파트너라는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봤는데 선생님은 혹시 이렇게 저처럼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어떤 작품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좀 인생 작품? 인생 작품. 최근에 다는 폭삭 속았수다. 그거 보면서 혼자서 울고, 애들이 엄마 왜 그래? 막, 그런 것들이, 아, 너무,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인생의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 잘 안 본다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이거 꼭 보라고, 보나, 이거 꼭 봐야 돼. 막 계속 연락이 와서,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봤는데, 하루에 그걸 다 보고 막, 혼자서 울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희 아빠도 그게 재밌었는데 볼까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미 옆에서 울고 있고 그래서 아빠도 더 보기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싶은 날 있으면 꼭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슬프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좀 시대별로 다른 게, 저보다 조금 연배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가 떠나는 거에 대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면, 또 저의 친구들은 이제 아이가 죽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해져 있는 상황을 너무 잘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대별로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 사실은 그 최근에 정말 얼마 안 됐는데 한 반년 정도 됐나?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기억을 안고 그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엄청 많이 우시고 또 그런 게 또 연기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뭐 사실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하면 뭐 무대에 쓰거나 카메라 앞에 쓰거나 하여튼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좀 그러다 보면 외향적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내향적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또 뭐 내가 원래는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화가 많은 역할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보면 좀 더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혹시 선생님도 원래의 성격이랑 조금 달라진 게 있을까요? 뭐 연기를 하다가? 그런 것보다는 저는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친해지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오해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 되게 화나고 되게 기분 나쁜 일 있나? 그리고 사람들이 쟤 왜 저러지? 라는 그런 이 첫 이미지가 굉장히 많고, 근데 친해지면 되게 푼수고 막 좋아서 웃고 막 목소리 되게 크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연기를 해서 그런다?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튼, 역할에 따라서 변하기보다는 좀 상황에 따라서 저는 원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뭐 연기가 이럴 때 좀 도움이 됐다 하는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뭐 저는 예전에 뭐 인터뷰 보면은 미혼모 역할을 하고는 뭐 미혼모 가정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 결혼이 되게 긍정적이어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이건 좀 다른 건데, 저는 항상 하면 현실과 연기를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막 결혼할 때도 이게 진짜 결혼식에 들어가면서도 이게 공연의 한 장면인가 아니면 현실에서 진짜 내가 결혼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되게 힘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아니야, 이거는 현실이 아닐 거야, 이거는 어떠한 장면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건지 나쁜 역할인지는 잘 모르지만 좀
저는 그걸로 인해서 조금, 이겨내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오히려 감정을 좀 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좀 연기를 배우고 좀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망설임이 인생에서 참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인생은 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 거여도 내가 너무 하고 싶어도 이게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마음 먹은 순간에 이것저것 재지 말고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안 되고 그때 후회하고 그때 다른 걸 해도 늦지 않다. 해보지 않고 막 그렇게 할까 말까 막 우리 집은 가난한데 아니 뭐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은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고 일단 해보고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극이랑 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극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파트가 있고 내가 정말 연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연기를 가르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명이나, 아니면 뭐 연출,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직접 한 번씩 다 부딪혀서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 또 궁금한 게 연기를 꼭 해봤으면 하는 어떤 추천군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추천군보다는 모든 친구들은 한 번씩 다 연극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무대 위에 올랐을 때, 그때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오롯이 책임지는 그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조명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들은 절대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롱잔치 엄청 힘들고 어릴 때 하지만 그때 반짝였던 그 느낌이 아직까지 세포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받으면 순간 심장이 너무너무 뛰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기억 한 번쯤은,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 함께 해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꼭 이제 아이들이 다 한 번쯤은 경험하면서 경험 안에서 좀 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도 그래도 무대를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 무대에 쓰는 일을 다 크고 나면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해보고 안 해보고가 생각보다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를 또 쓰는 일은 노래를 하든 내가 악기 연주를 하든 연극을 하든 춤을 추든 하여튼 같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준비하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다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고 조명이 날 쏘고 이런 느낌을 한 번씩은 다 느껴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 아무나 할 수 없고 언제든지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친구들이 꼭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고 저도 학원에서 일을 할 때 저 뭐 약간 취미로 뭐 게스트를 하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저 배우도 되고 싶고 막 랩도 하고 싶고 이런 친구 엄청 많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시켜줘서 못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지만 몰래라도 꼭 해보라고 저는 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보고 후회하고 혼나도 해보고 혼나라고 그냥 꼭 뭐 장기자랑 이런 거 할 때 꼭 나가보고 뭐 판 깔아주면 무조건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기는 결국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을 더 솔직하게 바라보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무대 위에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귀한 시간 내어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신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꼭 간단하게 소감이랑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움이 됐을지.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지금 사실 목 상태도 지금 별로고, 그래서 너무 두서없이 막 떠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청춘들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또 다른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각자의 무대에서 조금 더 당당하게
또 진심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떠드나마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각자의 무대에서 반짝일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보고 안녕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안녕.